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 두세 시간 정도 학교 밖 청소년 대학 입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차근차근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도 설명 들으시면서 나는 이 전형, 이 학과를 가야지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양력은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소개받았던 것처럼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실무자 교육이나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진학 컨설팅 등등을 담당하고 있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수백 명의 친구들의 대학 진학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좀 살려서 여러분들께 잘 팁을 전달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다음과 같고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입학 전형의 이해, 모집 시기란 뭔지, 전형 방법은 뭔지, 언제 나는 지원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학생부 비교 내신이 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릴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전형, 나는 어떤 전형을 선택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맞는 전형은 무엇인지를 추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충청권, 수도권 대학 교과 전형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보 찾는 법, 모집 요강 활용하는 방법, 포털 사이트 활용법, 학과 선정 방법 등등에 더해서 면접, 이제 면접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까지 2시간 정도 빽빽하게 채워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 나는 언제 대학에 원서를 넣어야 하느냐? 요거부터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입 일정,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여기 원서 접수 기간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9월 11일부터 15일까지로 나와 있어요. 9월 11일부터 15일은 어떤 말이냐? 나는 적어도 9월 10일까지는 내가 대학을 언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해서 9월 11일에 원서 접수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학생부 작성 기준이라는 거는 이제 청소년 생활기록부라고 센터에서 발급해주는 청소년 생활기록부가 있죠. 그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발급되는 날짜가 31일까지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원서 접수 기간에 11일부터 15일까지 3일 이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내가 지원하고 싶은 대학이 11일부터 15일 중에 딱 3일만 지원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내가 지원하고 싶은 A 대학은 11일부터 13일, 그 B 대학은 13일부터 15일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이 언제 열려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까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통 교과 전형에 지원을 하면 10월, 11월에도 합격자 발표가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빨리 합격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교과 전형에 지원하면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집 인원을 볼까요? 모집 인원. 일단 2024년도와 2023년도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딱 하나. 어디가 달라요? 비수도권 정시. 비수도권 정시에서는 5,000명이나 덜 선발을 합니다. 이런 기조는요. 언제부터 이루어졌냐? 2023년 모집 인원은 비수도권 정시를 8,000명이나 덜 선발을 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선생님 저는 그냥 정시로 갈 거예요. 선생님 전 수시 관심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비수도권 정시는 점차 줄여가고 있구나.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커트라인이 좀 높아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수시도 한번 생각해봐야겠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입시 변화 주요 사항인데요. 2024년도는요, 거의 격동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것이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것들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됐어요. 아예 우리는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뭐라고요? 유리? 우리한테는 아쉽게도 좀 불리할 수도 있게 됐어요. 왜냐면 우리는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쓸 수 있는 게 자기소개서였어요. 작년까지는. 작년까지 자기소개서 한 3,000자 정도 써서 저는 이런 활동을 했어요 라고 해서 대학에 낼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아예 금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서류가 자기소개서가 없어지고 청소년 생활기록부 또는 대체 서식만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교내 수상, 개인 봉사, 독서, 자율동아리를 아예 대학에서 보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가 활동한 내용들 중에서 자율동아리나 독서, 개인 봉사는 아예 대입에 사용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이 점은 꼭 유의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올해 바뀐 건 아닌데 정시에서도 이제 내신 반영을 하는 학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내신 반영을 하기 시작한 학교들 있고 그 학교를 따라서 가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같이 가볼까요? 먼저 정시 전형 내신 반영을 하는 학교는 아직 서울대나 고려대 등등의 대학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 서울대 고려대 안 갈 건데요? 저는 다른 대학 갈 건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이 대학들이 시작을 하면은 다른 대학들도 따라서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시에서도 내신을 반영하는 기조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서류를 내야 되냐? 검정고시 성적표를 물론 내도 되지만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 대체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일단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는 여기 검정고시 출신자 체크하고 언제 합격했는지를 보면 되고요. 여기에 내가 이 과목에 대해서 어떠한 공부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으면 됩니다. 뭐 독서를 수행한 것도 괜찮고요. 어떤 강의를 쓴 것도 괜찮고 내가 발급한 서류 또는 학습한 교과명을 자세하게 기록하면은 이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시만을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선생님 전 정시로 갈 거니까 활동 안 할 거예요. 책 안 읽어요. 라고 저한테 항상 얘기했었는데 이러한 지금 기조를 판단해 보자면 내가 관심 있는 학과 또는 관심 있는 그 진로에 따라서는 내가 가고 싶은 그 강의라든지 독서를 좀 수강을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준비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 입학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일단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해서는 교과, 뭐 종합, 논술, 실기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는 수시 그리고 정시일 거예요. 그렇죠? 수시에서는 교과, 종합, 논술, 실기라는 되게 다양한 전형이 있고요. 차근차근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화살표에는 11월이 있어요. 11월에는 뭐가 있죠? 수능.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는 정시 모집이 이루어집니다. 1월에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추가 모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추가 모집은 어떨 때 이루어지는 거냐면요. 정시와 수시에서 다 떨어졌을 때 6개와 3개, 이 9개의 카드를 다 썼을 때 아쉽게도 합격하지 못했다면 추가 모집에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추가 모집에 2월에 지원을 하면 당장 3월에 나 입학해야 되는데 아직 학교를 정하지 못한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하고 좀 행복할 것 같나요? 아니면은 불안하고 좀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정시와 수시 이 9장의 카드 안에서 끝내자라고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자신에게 말을 거세요. 나는 정시와 수시에서 끝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딱 하나예요. 수시 모집에 하나라도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시 모집에 아예 지원조차도 못합니다. 납치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수능을 만점 받았어. 선생님 저 수능 만점이에요. 너무 축하해. 하지만 수시에 합격해버리면 정시는 아예 지원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선생님 저는 모의고사 준비하고 있어요. 선생님 저 정시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한 8월 말 정도에 모의고사를 스스로 한번 봐야 돼요. 모의고사를 보고 내가 이 성적보다 잘 갈 수 있는 것만 수시에 넣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스스로 아마 느낌이 올 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 볼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오면 그것보다 조금 더 잘 볼 수 있는 조금 상향 또는 그 선에서 수시에 지원해야지만 나중에 아쉽지 않게 대학을 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정시 모집은요? 정시 모집은 어때요? 정시는 그냥 지원할 수 있어요. 정시 합격하면은 거기서 등록 포기를 할 수 있거든요. 등록 포기하고 다른 대학에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시는 상관할 게 없지만 수시에서는 내가 수시에 합격해버리면 정시에 지원을 못하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 이제 교과 전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교과 전형은 무엇이냐면요. 화면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신, 학생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이에요. 내신이 뭐죠?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하면 내신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에겐 내신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 갖고 갈 수 있을까요? 네, 뭐라고요? 네, 검정고시 성적을 중심으로 가는 게 바로 교과 전형입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 하면은 좀 머리 아프잖아요. 그냥 내 검정고시 성적 그리고 면접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 교과. 그럼 전형은 무엇이? 이름 종합이래요. 종합.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게 여러 가지 서류를 중심으로 평가했다는 거예요. 대체 서식도 보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보고 그래서 다양한 걸 보는 게 종합입니다. 논술 그 학교에서 그 고사를 봐요.
논술고사 가서 보고 뭐 실기고사 가서 봐서 뭐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뭐 글을 쓰거나 이런 방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 학교의 고사를 보는 전형이 있고 우리는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이 네 가지 전형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대충 알겠어요. 교과랑 종합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번이나 지원 가능할까요? 수시 모집은 6번 지원 가능해요. 근데 이 6개가 한 학교에 6개를 다 넣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한 학교에 6개를 다 넣는 게 아니라요. 전형 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한 학교에 논술 하나, 교과 하나 가능해요. 교과 하나, 종합 하나 가능해요. 근데 종합 2개 불가능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어. 근데 하나 이렇게 여러 개 넣는 거고요. 따라서 여러 가지 대학에 넣어볼래요 라고 하면은 맞게 비교 내신을 환산해서 여러 개의 대학에 넣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다음으로 집은 3번 넣을 수 있어요. 가군이 이제 열릴 거거든요. 가에서 하나, 나에서 하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산업대, 특별에 의해 설치된 대학은 6개의 제한에 걸리지 않아요. 무제한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이제 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뭐 전통문화대학교 등등에 더해서 전문대는 6개의 제한에 걸리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 지도했던 어떤 친구는요. 전문대를 15개를 넣었어요. 15개. 9월 선생님 저는 다 가고 싶어요. 뭐 과도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여기는 뭐 포드 스타일리스트고 여기는 뭐 원예 디자인 이런 쪽을 15개를 넣어서 12개를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됐어요. 아, 나는 어떤 학교에 가야 되지? 라는 고민을 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5개까지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4, 5개 정도 내 성적과 가장 일치할 것 같은 그런 대학교를 선정해서 4년제 전문대 이렇게 넣으면 된다. 15개까지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전문대는 4년제랑 뭐가 달라요?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대도 생각하고 싶은데 어떤 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전문대랑 4년제의 차이점은 전문대는 전문적으로 그 직업과 그 진로와 관련된 스킬을 공부하는 대학교고요. 그리고 4년제 같은 경우에는 그 학문을 공부하는 대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빨리 이 과정을 졸업해서 일을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요즘 전문대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차이점이 뭐냐? 전문대는요 6회 지원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9월에 한 번 모집해요. 그리고 11월에 한 번 모집합니다. 2번 모집해요. 자세히 가볼게요. 수시 1차에서 9월 11일부터 10월 5일까지 모집을 하고 2차에서 11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모집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 1차 안 하고 조금 쉬었다가 2차 넣을게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2차 넣는 거 괜찮을까요? 1차 그냥 포기하고 2차만 넣는 거 괜찮을까요? 감사해요. 네, 2차는 아쉽게도 1차와 2차의 선발 비율이 좀 다릅니다. 1차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74.5%를 선발을 하는데 2차는 17.4%밖에 선발을 안 해요. 내가 지원하고 싶은 학과에 이만큼 선발했다가 2차에서는 조금만 선발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는 거는 만약에 내가 4년제도 넣고 전문대도 넣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4년제 넣고요. 그리고 한 주말에 조금 쉬었다가 그리고 이제 10월 5일까지 1차를 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가장 유리하게 전략을 세워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전문대나 뭐 교과나 종합에 대해서 얼추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좀 진지하게 들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대학에 지원 가능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왔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왜 그런 말이 나왔냐? 수시는 학생부를 보는 전형이 좀 여러 개 있었어요. 그쵸? 교과, 종합 둘 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생부가 우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에서 이렇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수시로 지원 불가능하고 우리한테 너무 불리하다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서 있을 수 없었겠죠. 이 일을 하다가 이제 그만둘 수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전형에 우리가 지원 가능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검정고시 출신자 특별 전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검정고시를 본 친구들만
경쟁해서 그 친구들 사이에서 몇 명을 선발한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좀 우리한테 유리해 보이지 않아요? 이 전형으로 가면 될 것 같고 그러잖아요. 아쉽게도 이 전형은 호원대, 장로회 신학대, 감리교 신학대 등의 세 가지 대학에서만 한 40명 안팎으로 선발을 합니다. 작년에 호원대 학교에 실제로 이 전형으로 합격을 한 친구가 있는데요. 제자 중에 그 친구는 호원대 응급구조학과에 지원을 했어요. 몇 명 뽑았는지 아세요? 한 명. 한 명 뽑았어요. 어때요? 몇 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 뽑히려면 1등 해야 돼요. 어떨 것 같아요, 친구? 나 1등 해야 되면은 몹시 기분 좋고 막 당당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 저한테 맨날 전화했어요. 선생님 저 2등 하면 어떡해요? 선생님 저 3등 하면 어떡해요? 맨날 전화했어요. 다행스럽게 그 친구는 1등을 해서 합격해서 지금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어서 정말 잘 됐지만 마음이 좀 불안하겠죠. 그래서 이 대학교에 이렇게 이런 전형이 있네? 라고 여기만 보기보다는 좀 TO가 좀 적고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호원대 가고 싶다 라고 하는 친구는 이 특별 전형에 지원을 해봐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막 합격 컷이 막 높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그래도 좀 마음이 불안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럼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바로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 전형처럼 전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일반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이 대학 진학할 때 원서 넣는 그 전형에 우리도 지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들 지원하는데 나도 지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전형에서 검정고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아요. 거기서 이 아래에 나와 있는 말들이 있어야지만 선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모든 대학에서 검정고시 합격자에게 1개 이상의 전형 이상에서는 선발을 해야 된다라고 법이 바뀌긴 했어요. 근데 대학에서 우리는 논술 전형에서 선발하는데요. 우리는 정시 전형에서 선발하는데요.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1개만 열어두고 선발을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랑 그런 대학만 정하지 마시고 내가 지원하려는 이 전형에서 과연 이 말들이 있는지 나를 선발하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여기 검정고시 출신자, 검정고시 합격자까지는 아주 눈에 잘 보이는데요. 보통 학교에서는 뭐라고 써있냐? 고등학교 졸업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 인정을 취득한 자라고 써있습니다. 이 말이 나와 있어야지만 내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원서 접수할 때 홈페이지 들어갔어. 그럼 그 전형이 클릭조차 안 돼요. 나는 지원할 수 없는 전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클릭하면서 당황하지 않게끔 우린 지금 가고 싶은 학교가 생겼다 하면은 모집 요강을 펼쳐요. 그래서 내가 이 전형에 내가 이 말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확인해야 될 거는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특별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 전형. 특별 전형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자격 요건이 있어야지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보훈 대상 자녀라든지 저소득층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장애인 자녀 등등의 이제 이런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되면은 특별 전형이 그 사회 배려자 전형 등등의 전형이 하나 더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전형은 일단 TO가 좀 작긴 하지만 경쟁률이 다른 전형보다는 좀 낮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여기 해당하는지 아닌지 좀 아직 아리송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서류를. 그래서 내가 여기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해당하면은 내한테 여러 가지 전형이 열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인서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목회자 추천 전형이라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목회자 추천 전형은 많이 몰라요.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근데 목회자 추천 전형은 어떤 전형이냐면 이제 내가 다니고 있는 그 종교에서 추천서를 받을 수 있어요. 추천서를 받아서 그 추천서를 내면은 목회자 추천 전형에 이제 면접 봐서 합격할 수 있는 건데 화면에 보이는 대학들은 이제 여러 가지 대학이 있는데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 성적이 한 평균 97에서 8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려면. 근데 지원하고 싶은데 성적은 안 돼. 근데 꼭 가고 싶어.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곳에서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여기에 이제 지원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전형으로도 많이 합격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다음으로는 비교내시라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은요, 오늘 제가 와서 설명한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해되셨죠? 만약 저한테 오늘 선생님 10분만 설명하고 다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주최자분께서 그러신다면 저는 정말 고민 없이 이 비교 내신 개념을 설명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비교 내신은 뭐예요? 아까 내신은 설명드렸어요. 내신, 중간, 기말 받아서도 하는 거. 근데 우린 내신이 없으니까 이 내신처럼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교 내신입니다. 아까 검정고시 성적으로는 교과, 그리고 서류평가로는 종합을 간다고 했죠. 이 검정고시 성적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환산이 됩니다. 등급, 공식, 그리고 평균,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가볼게요. 첫 번째는 등급 환산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번 4월에 검정고시를 봤어요. 그래서 평균이 96.25 정도 받았습니다. 96.25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면 A대학에서는 95 이상이니까 몇 등급으로 환산돼요? 3등급. 3등급으로 환산돼요. 근데 B대학에서는 어때요? 내가 똑같이 96.25를 받았는데도 이 B대학에서는 4등급으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에요? 검정고시 성적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저 약간 마킹 실수한 것 같아요. 다시 볼래요. 하는 4월 거 다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우린 검정고시가 끝났습니다. 근데 내 성적을 잘 봐줄 수 있는, 내 성적을 봐주는 대학의 기준은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검정고시로 대학 갈 때 가장 중요한 거 뭐야? 그 전략이 뭐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내 성적을 가장 그 대학에서 잘 봐줄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하는 게 바로 나의 전략이에요. 검정고시 교과에서는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 성적을 어디가 제일 가장 잘 봐주나를 생각하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공식 적용인데요. 공식 그냥 간단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평균 점수를 어떻게 해서 뭐 100으로 나눠서 106으로 곱해서 해라 라고 하거든요. 그대로 적용해 보면은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지원자 평균을 받는 거거든요. 평균은 보통 어떨 때 받는지 아세요? 출결, 봉사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일 때 평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결석일수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에 10명이 지원했어요. 지원자 10명. 그 친구들이 한 2회 정도 평균 결석을 한 거예요. 그럼 나는 몇 회 정도 결석한 친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2회. 왜냐면 나의 출결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충 어림잡아서 몇 번 정도 결석했구나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그걸 지원자 평균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거의 검정고시 만점을 받았는데도 조금씩 그 교과 성적이 깎여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출결에서 조금씩 감점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항상 컨설팅을 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평균보다는 우리가 좀 잘 받은 대학에 지원을 하자라고 말하는 게 너무 끄트머리에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작년에 3.8까지 붙었으니까 저 3.8이니까 지원할래요 라고 하면은 출결에서 깎이니까. 그래서 조금은 더 안정으로 지원을 하는 게 우리가 합격을 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출결이 이렇게 좀 평균 결석 일수를 받는 대학이 있다. 그리고 울산대 같은 경우에는요. 평균을 성적을 그냥 줘요. 내 성적을 그냥 평균으로 줍니다. 어때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해요? 불리해요. 맞아요. 만약에 한 10명 정도 선발하는데 50명이 지원했어요. 근데 나는 그럼 몇 번째 성적 받는 거예요? 25번째. 그러면은 면접을 어마어마하게 잘 보지 않는 이상, 이 친구는 정말 인재다 하지 않는 이상 합격을 하긴 좀 어렵겠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울산대가 유일무이하게 그렇게 성적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평균을 받는 거는 이렇게 결석일수 또는 성적을 주는 대학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린 수학을 할 거예요. 수학이라고 하는 건 너무 거창하고 계산, 연산을 할 거예요. 어떻게 환산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릴 건데 이거를 왜 시간을 할애해서 지금 설명하냐? 친구들이 가장 많이 포기하는 단계가 이 부분이에요. 비교 내신 환산이 전국에 있는 200개의 대학이 다 달라요, 여러분. 200개의 대학이 어떤 대학은 공식, 어떤 대학은 등급 이렇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개쯤 해보고 그냥 포기할래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이 4가지 방법대로만 하면은 보통 이 안에서 다 정리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따라오셔서 집에 가셔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다라고 하면은 환산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디를 봐야 되냐? 모집요강을 보세요. 모집요강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너무 좀 어렵다 싶으면은 막 표가 잔뜩 제시된 부분이 있어요. 뭐 체육 특기자 이런 거 있잖아요. 몇 미터 뛰면 몇 점, 몇 미터 뛰면 몇 점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예, 검정고시 외국고교 출신자 성적 반영 방법이 보통 같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검정고시 출신자 교과 성적 산출 방법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4가지 정도의 방법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평균 그리고 등급 2가지로 환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평균과 등급으로 환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해보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4월에 성적을 받았는데 국어 96, 수학 100, 영어 84, 사회 80, 과학 92, 한국사 100, 도덕 72를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가정이에요. 그러면 일단 딱 펼쳤을 때 이게 나왔어요. 뭐를 계산하래요? 평균. 반영 과목을 확인했는데 평균을 하라니까 평균을 계산하면 됩니다. 89.14가 돼요. 그 다음으로는 이 평균 점수를 석차 등급 등 점수로 환산하래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환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 89.14니까 5등급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5등급. 너무 만족스럽나요? 아, 나 5등급이래. 짱이야. 그렇지 않죠? 그래서 5등급으로 이렇게 환산이 될 수 있구나, 평균으로는 생각하시고 나의 성적을 더 잘 봐줄 수 있는 대학을 찾아가야겠죠. 다음 대학 보실게요. 다음 대학은 과목 점수랑 등급이 나와 있는 경우래요. 과목 점수랑 등급. 반영 과목 확인할게요. 똑같습니다. 검정고 출신자 반영 과목. 필수 6과목. 선택 과목은 반영하지 않는데요. 선택 과목이 뭐죠? 도덕, 음악, 체육 이런 거죠. 이런 걸 반영하지 않는데요. 나 도덕 제일 못 봤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씩 지워가는 거예요. 두 번째, 각 과목 점수를 등급으로 변환하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로 평균을 하면 안 돼요. 평균하지 마시고 각 과목의 점수를 하나하나 여기 나와 있는 등급으로 변환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국어 96점이니까 몇 등급이에요? 2등급. 수학 2등급. 영어 84점이니까 4등급. 사회 80점이니까 4등급. 이렇게 해서 쭉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등급의 평균을 구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평균이라고 나와 있지 않으면 거의 다 점수 환산이에요. 점수를 하나하나 등급으로 환산하고 이 평균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몇 점이래요? 2.83등급. 아까 저 몇 등급이었어요? 5등급.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이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대학은 5등급이고 이 대학은 2.83등급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나는 전 과목을 다 잘 봤어. 약간 좀 고루고루 잘 봤어. 하면 평균이 유리하고요. 선생님 저는 그냥 몇 과목만 잘 봤어요. 하는 경우에는 등급 환산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조금 더 어려워져요. 가중치라는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가중치는 뭐냐면 우리는 국영수 잘하는 친구가 좋아. 국영수 잘하는 친구를 더 점수를 잘 줘서 우선으로 좀 선발하고 싶어 라는 게 바로 가중치인데요. 보통 국립대에서 가중치를 많이 부여합니다. 국영수. 그래서 반영 과목 확인해 볼게요. 선택 과목 반영한대요? 아니요. 도덕 제외합니다. 각 과목 점수 등급 변화하는 거 똑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국어, 수학, 영어는 3단위로 계산을 해라 라는 거는 이 등급에다가 가중치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국어 2등급에 곱하기 3, 수학 2등급에 곱하기 3, 영어 4등급에 곱하기 3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둬요. 그리고 등급의 가중치를 곱한 총합을 가중치 합으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괜찮죠? 이 정도는 그냥 할 수 있겠죠? 네, 이게 거의 다예요. 그래서 내가 국영수를 잘 봤다 하는 경우에는 이 가중치가 있는 대학 제가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중치가 있구나 하면은 5등급으로 시작했던 친구가 2.7, 5등급으로까지 이제 환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식이에요. 공식은 간단합니다. 공식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고 설명드렸어요. 반영 과목 확인할래요. 평균 점수니까 평균 계산한 거 가져오고요. 공식에 내 성적을 대입하면 27.85가 나와요. 그럼 이 8호를 이 등급 환산표에 넣어가지고 난 4등급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공식을 만약에 계산을 했는데 982.3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스럽잖아요. 내 등급은 어디에? 내가 다시 계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냥 그 입시 결과랑 비교하면 돼요. 작년에 들어갔던 친구들도 다 980 몇 점, 989점 뭐 이런 식으로 환산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입시 결과랑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팁이 있어요. 내가 가장 내 성적을 잘 유리하게 반영해주는 방식의 학교를 찾는 게 우리의 전략이 될 거죠. 근데 1, 2회차 검정고시 성적 방법이 학교마다 달라요. 내가 1회차, 2회차를 둘 다 100점 맞으면 좋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1회차는 국영수를 잘 보고 2회차는 다른 과목을 잘 볼 수 있어요. 이걸 믹스해주는 학교가 있고 없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충북대나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믹스를 허용해요. 어떻게 가면 되냐면
제출할 때 두 가지 성적표를 다 뽑아야 돼요. 다 뽑아서 저 이거 점수를 반영하고 싶어요라고 약간 예쁜 글씨체로 스트잇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내면요 반영을 그렇게 해줘요. 충남대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일을 국립대고 일단 좀 셀 것 같잖아요. 작년에 충남대 충북대에 많은 그래도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국립대를 준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대학교는 지원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검정고시 성적 반영 방법은 모집 요강에도 나와 있고 모집 요강에 만약에 안 나와 있다 좀 애매하다 싶으면 입학처에 전화해 보시면 돼요. 입학처에 전화해 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니까 혼자서 막 어떡하지? 라고 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비교 내신이 끝났어요. 아, 이제 다 했다. 비교 내신까지는 다 했는데 선생님 저 이제 2.75등급이에요. 까지만 하면은 어떤 대학에 지원할 수 있을지 그 대학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아직 감이 안 서잖아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입시 결과라는 겁니다. 입시 결과. 입시 결과는 뭐냐? 지금 학교에 들어간 친구들 있죠. 23학번. 그 친구들의 성적을 대학에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모두 다 합쳐서 다 공개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가 바로 입시 결과입니다. 우리는 내 비교 내신과 이 입시 결과를 비교해 볼 거예요. 내가 작년도 들어간 친구들보다 잘 봤나 못 봤나 이걸 판단해 보는 거예요. 입시 결과는 어디서 볼 수 있냐? 모집용 그 밑에 입시 결과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클릭하면 PDF나 또 엑셀 등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학과에 따라서 몇 명이 지원했고 지었고 예비 몇 번 작년에 까지 합격했는지가 다 나와요.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3.75등급이에요. 3.75. 근데 저는 사학과에 가고 싶어요. 작년에 몇 점까지 합격했어요? 2점. 문 닫고 들어간 친구. 2.09예요. 할까요? 지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내가 평균보다 그리고 최저보다 한참 낮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상향이 되는 거예요. 상향, 지원, 안정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했더니 1점대 후반이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행정학과 지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년에 1.66이고 최저가 2.08이었네. 내가 한 1.85 정도 된다라고 가정해 보면은 지원해 볼 수 있겠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지원할 수 있지? 라고 판단하는 방법은 비교 내신 먼저 해보세요. 비교 내신 해보고 그 비교 내신을 작년도 입시 결과랑 비교해보면 얼추 내가 지원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좀 궁금하다 하는 거 있으면 질문 받고 바로 넘어갈게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한 학생부 교과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알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 맞췄어요,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 맞춰서 내가 어떤 전형, 이제 나에 대해서 좀 대입해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개념은 알았으니까 어떤 전형으로 내가 갈 수 있을지를 판단하면서 듣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형에 대해서 한번 쫙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어떤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이 좀 이 전형에 좀 관심이 있고 또 어떤 분에게 추천한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내가 여기서 어떤 전형에 해당하는지를 지금 판단하면서 이 설명이 다 끝났을 때 나는 이 전형으로 가야겠다라는 감이 세워야 돼요. 감이 잡아야 돼요. 알겠죠? 내가 이 방향을 잡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 교과 전형은 제가 계속 말하고 있어요. 뭘로 간다고요? 뭘로 간다고요? 검정고시 성적. 검정고시 성적으로만 갈 수 있는 게 바로 교과 전형이에요. 이 교과 전형의 특징은 뭐냐? 경쟁률이 나름 낮아요. 나름 낮아요. 한 5에서 10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중복 합격자가 많아 2월 인원이 많대요. 무슨 말이냐? 복잡해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제 성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성적대에 6개를 다 넣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내가 다 합격할 수도 있어요. 6개의 대학에 다 합격해. 그러면 6개의 대학 다 다닐 거예요? 아니죠. 하나만 선택할 거죠.
그러면 나머지 5개의 대학에 등록 포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저만 포기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도 다 포기해요. 그러면 이만큼이 비게 되잖아요. 저도 포기해, 얘도 포기해, 쟤도 포기해서 이만큼 비게 되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추가 합격으로 뽑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2월 된다라고 해서 2월 인원입니다. 그래서 추가 합격으로 합격하게 될 확률이 높은 게 바로 이 교과 전형이에요. 추가 합격이라는 건 예비 번호를 받아서 합격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한 500명 정도 선발하잖아요. 그러면 추가 예비 번호가 297번까지 막 돌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 158번이에요. 저 떨어진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경영이나 이런 데 내가 어디에 지원했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의미예요. 이건 어디 가면 볼 수 있냐? 아까 여기 입시 결과 있죠? 여기 예비 순위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작년에 몇 번까지 붙었구나를 보시면 됩니다. 영어영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뽑죠? 그러니까 내가 한 22번 정도 받았어. 그러면 그래도 합격 가능성 라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 최저 합격 기준을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어떤 학교들? 국립대. 국립대나 또 다른 사립대 중에서 몇 개는 수능 최저 합격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를 판단할 때는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최저를 맞추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반 정도는 사라집니다.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지금부터 준비해서 수능 최저 맞추는 대학에 지원을 하는 게 우리한테 좀 더 유리해요. 왜냐면 다들 갑자기 사라지거든요. 수능 최저를 못 맞추기 때문에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수능 최저를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11월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최저 맞출 수 있는 대학에 지원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면접이나 최저나 이런 검정고 성적 같이 준비하면 유리한 전형이에요. 어떤 친구들한테 추천을 하냐? 선생님, 저 검정고시 성적만으로 대학 가고 싶어요. 다른 거는 준비하기 싫어요. 하는 친구들 있죠. 그리고 선생님, 저는 진로나 학과가 아직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저는 심리학으로 이 길을 갈래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종합으로 가도 되는데 선생님, 저 아직 모르겠어요. 좀 애매해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 선생님, 저는 면접 하라면 해볼 수 있어요. 선생님, 저 최저 공부하라면 해볼 수 있어요 하는 친구들에게 유리한 전형이 교과 전형입니다. 보통 친구들은 교과 전형으로 많이 합격을 해요. 종합보다는 교과로 아직은 더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대학이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은 책자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올해로 업데이트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해 가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난 수도권에 대해서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수도권 가고 싶다. 좋아요. 그럼 충청권, 거의 다 충청권이나 그런 쪽으로 가고 싶으신 거죠? 좋아요. 그래서 충청권과 수도권을 둘 다 보여드릴 테니까 각자 원하는 부분을 촬영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대학 이렇게 있고요. 지역이 이렇게 있고 어떤 전형에서 선발하는지 그 전형 이름이에요. 일반 학생 이런 거 다 보지 마시고 그냥 전형명이 이거구나. 그리고 선발 방법의 교과 100은 뭐냐면 성적으로만 가는 게 100이라는 거예요. 여기 면접이 써 있다. 그럼 면접을 보는 데고요. 이거는 면접 안 보고 성적으로만 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최저, 수능 최저가 있냐 없냐 이고요. 이 반영은 검정고시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건국대 충북은 건국대 글로컬입니다. 건국대 글로컬 친구들이 많이 선호하는데요. 학생부 교과라는 전형에서 이제 면접 안 보고 들어갈 수 있고 계열별로 인문계열은 국영수사, 자연계열은 국영수가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하고요. 건양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에서 선발을 해요. 그래서 교과에서는 교과 100, 최저 있는 데서는 최저가 몇 개 있고요. 그리고 면접은 면접을 봅니다. 우리는 면접이 있는 데가 유리할까요? 없는 데가 유리할까요? 아주 잘하네요. 응? 면접이 있는 데가 유리해요. 왜냐면 우린 성적에서 조금 깎일 수도 있다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보통 지원하는 친구들이 조금 내 성적에 자신 있는 친구들이 이 교과에 지원을 많이 해요. 면접 없는데. 저는 면접 안 봐도 돼요 하는 친구들이 지원을 해서 컷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면접이 너무 싫고 들어가기만 하면 막 눈물 날 것 같고 막 그런 거 아니면 면접을 전 보는 거를 꼭꼭 추천을 합니다. 면접은 준비를 잘 하기만 하면 보통 다 잘 보고 오거든요. 건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수 과목, 그걸 선택 과목 빼고 필수 6개만 들어갑니다. 교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선발을 잘 하지 않긴 한데 공주교대에서는 선발을 해요. 대신 면접 비중이 아주 높고요. 대체 서류를 대신 봅니다.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교육 관련된 활동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요. 공주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최저가 있어요. 3합 12에서 17. 3합 12면 뭐냐면
4, 4, 4. 이 정도면 돼요. 세 개 합쳐서 12. 4, 4, 4 정도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다들 미소가 지어질 거예요. 아, 4, 4, 4 할 수 있지 하는데 나중에 11월 가서도 미소가 지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극동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전형에 선발을 하는데 뭐 글로벌 인재나 일반 학생 전형에서는 면접이 들어가고 평균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뭐 금강대부터 대전대까지 있는데요. 이제 사진 촬영해 오시면 집에서 보시면 되시겠지만 남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있는데 비대면 녹화예요. 비대면 녹화는 뭐냐?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은 면접관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요. 면접 문제가 한 2개 있습니다. 그럼 그건 보고 카메라를 보고 그냥 계속 그거 보고 연습한 다음에 녹화해서 내서 가면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이 다 몇 번 정도 촬영해서 낼 것 같아요? 지원자들이? 한 번 딱 원테이크로 착 배우처럼 해서 낼 것 같아요? 30번, 40번도 촬영합니다. 계속 촬영해요. 이거 뜨자마자 이거 닫힐 때까지 촬영을 합니다. 그 뜻은 뭐예요? 면접에서 변별력이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면접에서 변별력이 별로 없어서 거의 교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가 비대면 녹화다. 그럼 금지하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그래도 좀 면접에 변별력이 없을 수 있으니 성적이 조금 더 안정되게 넣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배. 이거는 뭐냐면요. 1차에서 몇 명을 선발하냐라는 거예요. 6배는 1차에 만약에 10명 선발하면 60명을 선발을 하겠다 이거예요. 1단계에서. 그럼 2단계에서 몇 명 떨어지는 거예요? 50명. 면접을 잘 봐야겠죠. 그래서 내 교과 면접 정심은 이제 40%, 교과 중점은 그냥 교과 100으로 가는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뭐 선문대나 세명대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 성적 한 뭐 과마다 다르겠지만 85에서 90 정도 되는 친구들이 합격을 많이 해온 학교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선문대, 충남, 뭐 세명대, 충북 이렇게 해서 면접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고 사범대만 면접을 보는 대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범대는 3합 13을, 사원대는 확인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백석대 같은 경우에 친구들이 많이 합격을 했었는데 상위 5과목 내가 본 검정고 성적 중에서 가장 잘 본 5과목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세안대부터 중원대까지인데요. 중부대는 이제 충청캠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전형에서 선발을 하는데 항공 서비스처럼 이렇게 과마다 좀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냥 항공 서비스는 면접을 좀 우선시하기 때문에 과마다 좀 다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북대,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가 있죠. 충북대, 충남대 둘 다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충남대는 내 검정고시 모든 과목, 전 과목을 다 보고요.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5과목만 봐요. 국영수사과겠죠. 그래서 이 5과목만 들어갑니다. 선생님 5과목만 들어간다 했을 때 진짜 나머지 2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학교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5가지 과목만 확인하면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국영수사는 거의 만점이에요. 100점 가까워요. 근데 나머지 과목이 50점대였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국영수사만 보는 대학에 갈래요. 라고 해서 명지대나 삼육대나 이런 데는 4가지 과목만 보거든요. 딱 그 3개만 넣어서 2개 합격해서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원하는 대학에 어떻게 보는지 내가 잘 본 과목들 중심으로 이렇게 반영을 확인하고 대학에 지원하는 게 유리하겠다라는 말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한밭대부터 호서대까지도 다음과 같고요. 뭐 필수 과목을 보는 대학이 있고 평균을 보는 대학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도권 대학 분석 가볼게요. 수도권 대학. 수도권 대학은요, 아까 많이 보여드렸던 그 대학들에 비해서는 조금 적어졌어요. 수도권 대학은 이제 가천대부터 삼육대까지 이렇게 있는데 수능 최저를 부여하는 대학이 아까보다는 좀 많아졌죠.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면접이 없어요. 면접 없고 국영수사 또는 국영수과만 들어갑니다. 대신 2합 6이라는 최저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이 가천대에 넣으려고 지원을 하려고 했으나 아쉽게도 최저를 맞추지 못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강서대는 원래 KC대학교였어요. 이름이 KC대학교였고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1점대 막 그런 친구들이 들어가는 대학은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 내가 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많이 넣는 전형이고 면접이 있고요. 그리고 간호학과만 2합 8이라는 최저가 있습니다. 명지대 같은 경우에 친구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좀 잘 봤다 하는 친구들이 꼭 자신의 그 지원 대학 안에 넣는 대학인데 여기도 국영수사 또는 이과 계열은 국영수과만 반영을 합니다.
삼육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진짜 많이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그 일반 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를 선발하는 비율이 아주 확 줄었어요. 그냥 일반 전형을 아예 일반 전형에서 선발하는 비율을 아예 없애버려가지고 삼육대는 아마 올해는 지원을 했을 때 합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성결대부터 용인대인데요. 뭐 안양대나 성결대, 신한대 경기권에서 친구들이 많이 선호하고 가는 대학이고, 안양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엄청 중요한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배 정도 1단계에서 선발을 하고 2단계의 면접을 잘 봐야 된다. 여기는 가중치를 부여하는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용인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일반 인문과 사범이 나누어져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을지대부터 협성대까지 있는데요. 한경대는 국립대예요, 여러분. 국립대인데 우리 검정고시 성적을 꽤나 잘 봐주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90 몇 점 이상이면은 1점 몇 등급으로 환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수능 최저만 잘 맞추면 한경대도 충분히 합격한 사례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인천대 같은 경우에도 국립대다 보니까 2하 5에서 7의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평균 그리고 전과목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학교가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학교를 선택하면 돼요. 내가 학교를 나 면접 싫으니까 교과 100 이런 식으로 나 수능 안 보니까 수능 없는 거, 나는 평균 잘 봤으니까 평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로드맵처럼 지금 선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건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이고 수도권이나 충청권에 너무 많은 대학이 있지만 제가 이 정리한 대학만 검정고시를 선발을 해요. 검정고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여기 있는 나와 있지 않은 다른 대학은 검정고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는 대학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 중에서 이 대학들만 선발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 전형 한이에요. 다음으로는 실기 전형입니다. 실기 전형은 뭐였죠? 실기를 보는 거예요. 그 대학에 딱 가요. 대학에 가서 뭐 글을 쓰던지 노래를 하던지 체육 관련 체육 실기면은 뭐 뛰던지 이래서 다양한 이제 실기고사를 봐요. 실기고사를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특기자랑 차이가 있다. 실기는 나한테 특기가 있어서 그 대학에 가서 시험을 잘 볼 수 있어 하는 게 실기 전형이에요. 특기자는 뭐냐면 나한테 특기가 있어. 그래서 그 대학에 가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상을 받은 전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성적으로, 내가 이 뭐 특기로 어디서 상을 받았다. 뭐 어디서 뭐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친구들만 모아서 선발을 하는 게 바로 특기자 전형이고요. 나는 이런 거 상은 없어. 근데 난 글을 잘 써. 난 춤을 잘 춰. 이런 친구들은 이 실기 전형에 가서 지원을 하는 게 좋습니다. 방금까지는 저희가 실기, 특기자, 교과 전형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는 종합 전형입니다. 종합 전형은 준비할 게 꽤나 많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에게 추천을 하면 좋냐. 먼저 청기부, 그러니까 청소년 생활기록부뿐만이 아니라 좀 다양한 전형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 전형이니까 내가 이 진로, 이 학과 관련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친구들에게 유리한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 저는 뭐 심리학 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심리 관련된 활동이 한 5개 정도는 좀 있는 친구들, 좀 센터에서 한 활동이 그 정도 있는 친구들이면 더더욱 좋고요. 그래서 좀 활동이 있는 친구들에게 추천을 하는 게 바로 종합 전형이고요. 제일 중요해요. 대입 준비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친구들이 하면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앞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좀 여러 가지의 걸 써야 돼요. 좀 작성해야 될 게 좀 있어서 내가 좀 작성을 할 만한 시간이 있다 하는 친구들에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부 미보유자 대체 서식이라는 거를 작성을 해야 돼요. 이 종합 전형에는 이 서류가 없으면은 물론 지원은 할 수 있지만 합격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학생부를 중심으로 한 전형인 만큼 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에게는 학생부가 없는 친구들에게는 학생부 미보유자 대체 서식이라는 서류를 따로 제공을 합니다. 이건 뭐냐?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중요도 순으로 5개까지 기재해라 라고 나오고 뭐 최대 10페이지까지 써라 라고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냐? 학생부 미보유자 대체 서식 이렇게 돼 있고 우리는 검정고시 합격자 이렇게 체크하고 이거 체크해야겠죠. 우리는 이 양식을 채우면 됩니다. 활동 일자, 활동 내용, 발행 기관 이 3가지를 채우면 돼요. 선생님 뭐 많다더니 별거 없네요 라고 하시는데 요게 5개 또는 10개까지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 5개에서 10개 정도 이걸 채우면 됩니다. 이 활동 내용을 채우는 거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활동한 내용을 이 3가지의 그냥 칸에 작성하는 거 이거 대학에서 나를 알 수 있을까요?
아, 이 친구 이 활동을 했네, 어떤 걸 느꼈네를 알 수 없잖아요. 우리 보통 학교 생활기록부 보면은 이 친구가 뭘 했고, 어딜 갔고, 어떤 걸 했고, 뭘 했고, 이걸 느꼈음이라고 다. 근데 우리는 이것밖에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서 좀 불리하다라는 것을 듣고 청소년 생활기록부라는 것을 새롭게 서류를 발급을 하기 시작해요. 이건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이제 인적 상황, 출결 상황, 수상 경력, 자격증 취득 상황, 뭐 학업 노력 상황, 독서 활동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 정말 학교 생활 기록부처럼 센터에서 활동한 내용을 다 써주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센터에서 전국의 센터에 제가 다 다니지만 하는 센터가 있고 하지 않는 센터가 있거든요. 이걸 운영하지 않는 센터도 있는데 세종시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종합 전형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세종 센터에 이제 방문하셔서 선생님 저 이거 부탁드려요라고 말씀드려 보면은 아마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발급해 주실 거예요. 청소년 생활기록부 반영 대학은 화면에 나와 있는 일단 대학들을 중심이고요. 국립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차이과학대나 한경대, 충남대, 동서대, 한림대, 전북대, 안동대, 뭐 인천대, 서울대, 서울과기대 이렇게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반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학교 생활기록부 내세요라고 했을 때 이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내도 인정을 해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인정하지 않아요 하는 대학은 이제부터 설명드릴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을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은 제가 처음에 그 서식을 보여드렸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쓰면 되고 하면 될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몇 자라고 나와 있어요? 활동했던 내용을 50자 이내로 간략하게 설명해라 라고 나와 있고 1페이지에서 15페이지, 뭐 10페이지도 있고 15페이지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5개 다 못 채울 것 같아요. 10개 다 못 채울 것 같아요. 전 3개만 써서 낼래요. 될까요? 물론 낼 수 있어요. 3개만 써서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봤을 때요. 3개밖에 없어 활동이. 그러면 조금 이 친구는 3년 동안 뭘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다 채워서 내자라고 말을 하는 편입니다. 뭐 책, 영화 이거 다 넣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5개나 10개는 꼭 채워서 내는 게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학과와 진로에 관련된 활동의 중요도 순으로 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그 학과, 그 진로에 따라서 내는 게 맞는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재상을 중심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서류를 내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 보고 싶은 면모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인재상 어떻게 알아요? 대학교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학과 안내 이런 데 가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학교는 현장 경험이나 올바른 가치관 이런 것들을 뭐 본대요. 그러면은 센터에서 한 국립극단이나 인턴십 활동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먼저 쓰는 거예요. 이 학교에서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을 먼저 제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학교에서는 인문학적 소양이랑 지식을 중심으로 보고 싶대요. 그래서 독서, 전시, 뮤지컬 내가 다양하게 보러 다닌 것들을 먼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학교에서는 뭐 자기주도적으로 진취적으로 뭔가 도전적으로 한 거를 보고 싶대요. 그래서 센터에서 뭔가 다른 친구들이 할 수 없을 법한 뮤지컬이나 영화 제작, 인턴십 활동들을 먼저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이 학과와 진로와 관련된 활동 순으로 정리하는 거 맞는데 대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인재상 중심으로 정리해서 대학마다 다르게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 저 5개 정리했으니까 이거 그대로 다 낼래요 라고 하는 친구들 많아요. 하지만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 중심으로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족한 활동은 제가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진로와 학과 기반으로 충실하게 기재하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 작년에 경희대 태권도학과에 입학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권도 동아리를 개설해서 지도했대요.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0자가 얼마나 짧냐면 손동작과 발차기 등의 태권도 기본기와 기술 완성 과정, 훈련 일지 작성법을 직접 교육함. 이게 50자가 다예요. 내가 한 활동을 얼마나 느낀 게 많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내가 많은 걸 하고 고민하고 그랬겠어요. 하지만 그냥 이 직접 교육함까지밖에 쓸 수 없습니다. 다음, 태권도 시범 공연 기획 및 공연. 송판 격파와 태권 체조를 중심으로 뭐뭐뭐뭐한 기회가 됨. 이 끝이에요. 보통 생각하기에 이거는 27시간을 했고 이건 16시간을 했으니까 27, 16, 8로 쓰는 게 맞다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 학과에서는 약간 이 무예 있죠. 태권도 관련 무예를 좀 중심으로 하는 학과고 그에 대한 수업도 있어서 그 학과의 커리큘럼이나 그 학과에 지향하는 방향에 맞춰서 이 시범 공연 및 그 기획을 먼저 쓴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학교에서 뭘 보고 싶어 하는지 지금 뽑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나를 이제 서류를 작성해서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대체 서식에는요, 기재 불가한 항목들이 여러 개 있어요. 뭐 장학금, 장학생, 아니면은 뭐 도서 출간 사실, 모의고사, 뭐 교회 대회 참여 사실, 공인 어학 시험 참여 사실 이런 것들은 절대 쓸 수 없으니까 내가 쓰면은 그냥 깎이는 게 아니라 그냥 빵점 처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확인하고 여기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고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준비해야 될 게 있다. 바로 방금 설명드린 서류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는 논술 전형 설명드릴게요. 논술 전형은 어떤 친구들에게 유리하냐? 선생님, 저는 앞서 보여주신 그 표로 정리된 대학 말고 더 입시 결과가 높은 대학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로라는 상위권 대학 가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게 바로 논술 전형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갈 수 있는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데에는 그래도 약간의 그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보여드린 그 표에 보여드린 대학은까진 갈 수 있지만 뭐 이름 말하면 아는 그 대학들 있죠. 거기다가는 계속 넣어보고 있지만 잘 안 돼요. 왜냐면 그런 대학에 넣는 친구들은 막 40쪽, 30쪽 되는 막 생활기록부 들고 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불리함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그런 대학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논술 실기 정시 중에 하나를 택해서 추천을 하는데요. 일단 논술 전형은 뭐냐면 선생님, 저는 수능 최저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논술 준비하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논술 성적은요, 검정고시 성적을 많이 보지 않아요. 논술 성적을 잘 받으면 그거에 따라서 검정고시 성적도 잘 받다고 해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논술 성적을 활용하여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내신을 반영한다고 나와 있죠. 여기 논술 점수 700점 만점에 내가 만약에 한 630점 정도를 받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나는 내 내신도, 내 비교과 항목도 300점 만점에 294점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검정고시 성적 죽어도 못 올릴 것 같아요. 근데 논술은 좀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은 이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고려사항, 논술 쓸 때 고려사항은 경쟁률에 기죽지 말자 이거예요. 경쟁률이 높아요. 그 논술은. 작년에 약학과 논술은 300대 1이었어요. 경쟁률. 300대 1은 이제 299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실질 경쟁률과 응시 경쟁률, 그 경쟁률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일단 경쟁률, 우리가 보는 경쟁률은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일단 응시 경쟁률은 그 시험에 보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논술을 보러 오는 사람들. 뭐 수능을 잘 봐서 안 보러 올 수도 있고 수능을 못 봐서 안 보러 올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응시를 하러 온 사람들이 응시 경쟁률이고요. 이 응시하러 온 사람들 중에서 수능 최저를 맞춘 사람은 또 실질 경쟁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인문과학 계열 같은 게 보면 56대 1이라고 나와 있었지만 실질 경쟁률은 23.5대 1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 정도 수능 최저를 맞춘 친구들 중에서 응시하러 온 사람들은 이 56에서 반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논술을 보러 간 친구들은 경쟁률 보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경쟁률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데 기죽어가지고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이럴 것 같은데, 여기 소프트웨어학 보이세요? 90대 1에서 10대 1로 준 거? 이렇게 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는 최저 맞추는데 집중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기출문제를 보여드릴 텐데 이걸 분석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까지만 설명드릴 테니까 그냥 보시고 저렇게 나오는구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열별로 좀 다른데요. 인문논술은 이렇게 제시문이 나와요. 한 가나다라 마 정도 제시문이 나오고, 그 학교마다 문제가 뭐 요 정도로 잘리는 경우도 있고 더 긴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시문 가나다라마를 활용해서 뭐 견해를 논술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선생님, 저는 엄청나게 글을 잘 써요. 전 수려한 글솜씨를 뽐내볼게요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친구는 논술이 아니라 문예창작학과에 가야 돼요. 왜냐? 수려한 글솜씨를 뽐내는 전형이 아니라요. 이렇게 배점이 있고 기준이 다 있어요. 뭐 제시문 나에 뭐 따라서 뭘 적절히 적용했는가? 보여주었는가? 이렇게 이 기준에 충족한 답변을 쓴 사람들에게만 점수를 주는 전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글을 잘 쓴다 하는 친구보다는 선생님, 저는 이거에 좀 기준에 맞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잘 쓸 수 있어요 하는 친구에게 추천을 하는 게 바로 논술 전형입니다. 자연 계열도 똑같아요.
수능에 관련된 그 수능 출제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이 나와요. 수능 출제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푸는 거죠. 푸는데 그냥 빠르게 푸는 그런 대회가 아니라요. 여기 보면 1등급부터 6등급 나와 있죠.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예쁜 글씨체로 잘 쓴 친구들에게 점수를 주는 게 논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대 논술 정리는 생략하겠고요. 약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부생을 이제 선발하기 시작했죠. 선발했는데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자연 계열에 비해서 조금 더 문제 난이도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문제 풀이 과정도 좀 길어진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대 포함해서 인문, 자연 이렇게 채점 기준이 있고 이에 맞춰서 자세히 잘 풀어간 친구들에게 점수를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고요. 대학마다 달라요. 대학마다 문제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유형이 뭔지를 체크하면 됩니다. 이 대학이랑 맞을 수 있고 저 대학이랑은 잘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저 논술을 좀 써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여러 가지 대학을 한번 내가 풀어보고 집에서 이 대학은 좀 맞겠다 싶으면은 그 대학을 중심으로 공부해보는 게 좋습니다. 다만 논술, 6논술은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논술은 많이 써봤자 4개 정도까지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6논술은 다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시전형인데요. 정시전형은 수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7월에 얘기하기보다는 수능 성적이 나온 다음에 얘기하는 게 좋아서 정시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준비하면 이용해보면 좋겠는 기능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의지원 리포트라는 게 있어요. 모의지원 리포트. 이게 뭐냐면 실제로 수능을 본 친구들 있죠. 수능 응시한 2024 수능에 응시한 친구들이 실제로 대학에 모의 지원해보는 거예요. 사이트마다 있긴 한데 진학사라는 사이트가 가장 그 모집단이 많아요. 지원 모집단이 많아서 합불 예측이 좀 상대적으로 정확한 편이고요. 여기서 이제 대학에 모의로 지원하는 건데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모집 단위를 이제 써서 내 성적을 입력하고 대학마다 다 클릭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 그 포트폴리오라고 해야 되나? 그 여기 상에 들어온 내 마이 페이지에 들어와요. 마이 페이지에 들어오면은 뭘 봐야 되냐면 첫 번째로 몇 명이나 이걸 확인했는지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모의 지원한 사람이 만약에 한 명 지원, 한 명 봤어. 나 근데 막 합격 가능이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친구가 나보다 만약에 못 봤으면 합격 가능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명 정도 이 학과에 모의 지원했는지를 먼저 보고 모의 지원자 수보다 더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원하려는 지원 선발 인원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모의 지원을 해본 게 좀 신뢰가 가고요. 두 번째는 합격 안정성이라고 해서 내가 몇 칸 정도 되는지, 내 합격 가능성이 몇 %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 4칸 정도면 좀 불합격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 한 6칸, 그러니까 60% 정도면은 조금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아마 지원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나 뭐 몇 칸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 이걸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최초합 라인, 여기는 추가 합격 라인이어서 내가 도대체 이 친구들 사이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나 라고 판단을 하고 지원을 꼭 이걸 확인을 해보고 지원하는 게 우리한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전형을 선택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내 전형을 선택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목표로 하는 대학이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비교 내신이랑 입시 결과 하는 법 있죠? 그거대로 비교 내신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 두 번째, 난 검정고시 성적보다 상위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은가? 부모님의 의견은 어떠한가? 라고 물어봐셔야 돼요. 부모님이랑 아이랑 이제 그 의견이 잘 충돌이 있어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댁에 가셔서 아이랑 함께 잘 얘기해 보셔야 되고, 만약에 상해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논술 실기 정시를 선택하는 게 맞고요.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표 안에 있는 대학도 좋습니다라고 하면은 학생부 교과랑 종합으로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그동안 준비해 오던 게 있는가? 또 준비하고 싶은 게 있는가?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준비해 오던 거 없다, 나는 성적이 다다 하면 교과, 있다, 나 활동이 있다, 종합. 논술 실기 정시를 준비해왔다. 그럼 이 고사를 보러 가면 되고요. 네 번째, 처음에 설명드렸죠.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기회균형, 고른 기회에 내가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가? 물어보시고 된다 하면은 그 특별 전형으로 가시면 되고요. 마지막, 희망 지원 학과가 있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학과별로 좀 선발하는 검정고시 합격자들을 선발하는 걸 좀 불편해하는 그런 학과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교육대학교. 교육대학교 같은 경우 작년에 부산에 있는 교육대는 검정고시 합격자들의 서류를 다 떨어뜨려가지고 그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 때는 아직은 그 다양한 활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어딘지를 좀 체크를 하고 지원 가능한 전형이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말씀드렸던 교대 같은 경우에는 다 종합으로 선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학과별로 지원 가능한 전형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A, B, C, D의 친구들이 있는데요. A, B, C, D로 잠깐 정리하고 우리 세 번째 차시로 넘어갈게요. A, B, C, D에게 전형을 우리가 정해주는 거예요. A, B, C, D. 이걸 들으면서 나는 A, B, C, D 중에 어떤 전형에 해당되는가를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A. 저는 청소년 생활기록부 작성하기에는 센터 활동이 없어요. 근데 검정고시 성적이 낮아서 2차에 모든 과목을 다 응시해야 돼요. 다 응시해야 돼서 검정고시 성적만으로 대학을 가야 돼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떤 전형이 유리할까요? 뭐라고요? 교과 전형이 유리하겠죠. 두 번째, B 친구. 친구는 활동이 많아요. 생활기록부 작성할 수 있어. 활동 증명서도 잘 정리해놨고 면접도 잘 볼 수 있대요. 이 친구는 종합. 세 번째, 친구는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수능 준비도 하고 있어. 최저도 맞출 수 있어. 그리고 서울 상위권 대학에 가고 싶어요. 이 친구는 논술. 마지막으로 D 친구는 어때요? 활동 없어요. 근데 작년에 수능을 봤는데 나쁘지 않았어. 감을 잡았어.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정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 전형을 정해주는 게 급선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전형을 지금 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형에 해당되는지 뭐 논술 종합 이렇게 써도 되고 논술 교과 이렇게 써도 되니까 나는 어디에 더 유리할 것 같은지를 지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마칠 거예요. 활용법부터 지원 전략 및 계획 수립이 있는데 대입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에요. 왜냐면 이제 자소서 없어지면서 면접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고 올해는 더 중요해질 거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수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첫 번째로 모집 요강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집 요강은 뭐냐? 내가 이 대학에 지원할 때 필요한 입시에 필요한 정보는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대학에서 공개하는 거는 다 이 모집 요강에 있어요. 각 대학의 입학 전형을 설명한 거고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형 일정, 입시 전형 변경사항, 전형별 안내, 모집학과 모집 인원, 뭐 가산점 부여 방식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처음에 설명드렸던 비교 내신 산출 방식이 있겠죠. 그냥 모집 요강은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돼요. 대학교 그냥 아무거나 갖고 온 거고요. 이 대학을 추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수시 모집에 들어가서 PDF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PDF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뭐 전형 요약부터 장학제도 안내까지 74쪽 이렇게 나와 있는데 74쪽 언제 다 봐요? 하실 텐데 74쪽은 양호한 거예요. 200쪽, 300쪽 되는 대학 많습니다. 왜 제가 전형부터 정하라고 계속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전형별 안내가 따로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에 교과로 마음을 정했어. 그러면은 교과에 대한 것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를 잃지 않으려면 이 전형을 먼저 정하고 이에 관련된 정보를 중심으로 내가 가져가면 되겠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지원 자격 요약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검정고시 합격자를 의미하거든요. O부터 X인데 X가 더 많아요. 우리는 지원할 수 없는 전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전형은 지원 가능한데 나머지들은 다 불가능하죠.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우리는 지원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지원하기 전에 이 지원 버튼을 누르기 전에 어디 전형에 내가 지원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정이 있을 거고요. 반영 방법에서 뭐 비교과는 몇 %인지 면접은 몇 %인지 이런 거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거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대학에 대한 입시 정보는 알게 됐어요. 근데 나는 부족해. 더 알고 싶어. 이 대학에 대해서만 아는 게 아니라 이 입시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다른 것들도 알고 싶어. 그럴 때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입시 포털 사이트입니다. 입시 포털 사이트는 정말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왜 문제냐? 뭘 봐야 될지 몰라.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썼던 것들 중에서 친구들이 좀 유용하게 썼던 거, 그리고 제가 유용하게 쓰고 있는 기능들 중심으로 딱 6개만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디서 뭘 보는지 이것만 좀 파악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학 어디가라는 홈페이지예요. 아마 수치 들어봤을 수도 있고 센터에서 한 번쯤 해봐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대학 어디가라는 포털은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추천드리는 기능은 여기에 대학 학과 전형 학과에 따라 키워드 검색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에 뭐 물리학과면 물리라고 치고 내가 가고 싶은 지역 이렇게 체크해서 보면은 물리라는 그 이름이 개설된 학과들이 쭉 떠요. 대학마다. 그래서 그 전형 그 대학을 좀 판단하는 데 유리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대입 상담 프로그램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는 뭐가 좋냐면 아까 75쪽이나 된다고 했죠. 모집 요강. 근데 그거를 격자 형식으로 좀 가볍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5쪽을 보기가 귀찮다. 선생님이 너무 많아요.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대입 상담 프로그램이라는 홈페이지를 보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학 알림인데요. 대학이라는 게 물론 가고 싶어서 갈 수 있지만 등록금도 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될 거고 진학도 해야 될 거고 좀 현실적인 것들을 많이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 이걸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에서는 등록금 또는 장학금 이렇게 땡땡 학과 장학금 이런 식으로 치면은 그 등록금과 장학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졸업생들이 어디에 갔는지 어디에 진학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학이 현실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대학 알림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UA라는 페이지인데 UA라는 홈페이지는 입시 일정이나 입시 뉴스가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좀 흐름을 알고 싶다. 이 대입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고 싶다 하면은 이 진학 플랫폼 UA라는 사이트에 들어오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마이윤이라는 홈페이지인데 이건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괜찮은 거는 입시 강의가 지금 제가 2시간, 3시간 정도 하니까 좀 짧잖아요. 그래서 입시 개념이나 맞춤형 전략, 면접 준비 같은 거를 좀 풀어서 해놓은 게 있고 돈 내는 거 아니고 그냥 유튜브 채널이에요. 그래서 좀 내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입시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전문대학 포털 프로컬리지라고 해서 전문대 중심 사이트예요. 전문대 중심 사이트인데 전문대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게 스킬 위주다, 직업 위주다라고 설명드렸죠. 그 직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뭘 배우는지, 어디로 가는지, 뭐 어떤 직업 세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한 게 바로 이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URL 다 걸어놨으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벌써 7월이에요. 그쵸? 어느 순간 7월 7일이 됐습니다. 7월 7일이 됐는데 내가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뭐가 남았는지 좀 궁금할 수 있어요. 어떤 단계가 남았지? 난 뭘 해야 되지? 난 뭘 해왔지라고 생각할 때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5가지의 단계예요. 첫 번째로는 주도랑 성향을 파악해요. 내가 교과에 맞는지 종합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 판단하고 있죠. 오늘은 스텝 1이에요. 전형을 선택하고 나서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늘 밤 또는 내일부터 내가 가고 싶은 대학, 학과, 전형 파악하셔야 돼요. 많이 알수록 유리해요. 알겠죠? 그래서 많이 알수록 유리하니까 모집 요강도 가보고 사이트도 가보고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도 가보고 해서 파악하고 분석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고 스텝 4는 너무 중요해요. 입학 사례를 기반으로 대학을 선정해야 됩니다. 왜 중요하냐? 검정고시 합격자들의 성적을 공개하는 대학은 많지 않아요. 검정고시 몇 점대가 우리 대학, 우리 학과에 합격했다라고 합격을 공지하는 데는 제가 여태까지 본 대학들은 2개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냥 평균으로 뭉뚱그려서 공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몇 점대의 친구가 합격했는지를 알 수 있으면 최대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컨설팅도 아마 센터에서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컨설팅 이제 받으러 가셨을 때 네네네 하고 듣지 마시고 몇 점대가 붙었어요? 어떤 게 더 유리해요? 이렇게 좀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정보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좀 다른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점대가 갔는지, 검정고시로 합격한 친구들이 있는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우리한테 좀 해당하는 정보를 자세하게 물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 전략 및 계획 수립은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정시는 좀 순서가 달라요. 먼저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파악하고 분석해야 되고 아까 설명드렸던 모의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표본 조사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지금 설명드릴 단계는 아니어서 제가 생략했어요. 이건 나중에 표본 조사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면 돼요. 선생님 저 여태까지 들었는데 별로 밝은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요.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어떤 학과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전형부터 정하라고 하면
난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학과 선정 방법을 제가 오늘 4가지로 설명드릴 거예요. 이대로 따라하면 학과를 알게 된다라기보다는 대략적으로 어떤 학과에 내가 관심이 있는지는 알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진로 심리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커리어넷도 괜찮고요. 센터에서 만약에 제공을 해준다면 홀랜드 검사도 괜찮아요. 거기서 이제 중고등학생용 뭐 진로 심리 검사나 아니면 뭐 적성 검사, 흥미 검사 이런 걸 전 추천드리거든요. 가치관 검사, 흥미 검사 같은 걸 해보고 하면은 내가 어떤 코드에 해당하는지와 나한테 맞는 학과가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착 제시를 해줘요. 이 많은 걸 다 보라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저는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뭐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오케이. 뭐 어문학과? 오케이 해서 여기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거 한 5개 정도 이렇게 쭉 골라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대학 어디가 키워드 검색을 해봅니다. 여기 키워드 검색해보고 예를 들어 키워드 한 심리라고 해볼게요. 심리라고 검색해보면은 어떤 지역의 어떤 학교가 뭐 심리, 교육심리, 복지심리, 사회복지심리, 사회심리 이렇게 해서 심리 관련된 학과가 어디에 개설되어 있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대학교 전공 안내에 들어가 봐서 학과 안내 가이드북을 봅니다. 학과 안내 가이드북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지, 어떤 친구들을 선발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 어디에 대학에 뭐 어떻게 취업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자세히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더 들어가서 어떤 수업을 가르치는지까지 봐야 돼요. 왜냐? 내가 4년간 또는 짧으면 2년간 지금 다닐 대학이에요. 만약에 내가 거기 맨날 가서 대학에 가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안 맞아. 나랑 너무 안 맞아. 그러면은 선생님 저 반수해야겠어요. 선생님 저 재수해야겠어요.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려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게 나중에 내 2년을 지금 결정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 아무데나 갈래요. 지금 하지 말고 학과 안내 한번 해봐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더 맞는 학과를 선택해서 가는 게 앞으로 우리한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 학과 선정 방법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지원 전략 및 계획 수립하고 면접으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우리 지금 7월 7일입니다. 7월 7일에서 이제 8월까지는 학과, 대학 선정해야 돼요. 대학, 학과 전형 선정하셔야 되고 8월이 다음 달까지 선정해야 되고 선생님 저 종합으로 갈래요 하면은 더 빨리 해야 돼요. 더 빨리. 7월 중순까지는 하면 좋습니다. 왜냐? 우리가 대체서식을 준비하려면 대체서식을 좀 활동 정리하고 활동 없으면 책이라도 읽고 그럴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8월부터 9월 둘째 주까지는 서류 완성해야 되고 수시 원서 접수 진행해야 돼요. 원서 접수 진행해야 되고 원서 접수 이후에는 면접 준비를 해야 돼요. 언제 해야 되냐? 바로 해야 돼요. 원서 접수하고 바로 시작해야 돼요. 면접 뭐 한 11월, 12월에 보는 거 아니에요? 10월 중순부터 시작합니다. 빠르면 9월 말에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9월 중순, 9월 15일까지 원서 접수하고 주말은 쉬자. 주말은 좀 쉬고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11월, 12월에는 합격자 발표가 나고 대학을 최종 결정하고 등록하는 타임라인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소재가 없어요. 저는 종합 넣고 싶은데 한 게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책이나 영화도 하나의 소재고 그걸 다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책이라도 읽고 영화라도 보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책을 읽고 이러이러한 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소재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금 추천해드릴 수 있는 소재는 그 대체서식에 쓸 수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에는 포함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좀 공부를 하고 면접에 답변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내기에는 여러 가지 추천할 거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럼인데 온라인 포럼. 그러니까 포럼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코로나 거치면서 온라인으로도 많이 열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지 말고 그냥 온라인 포럼 들어가가지고 뭐 여러 개 들어보고 내가 이런 쪽으로도 좀 관심이 있구나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K묵이라는 강의예요. K묵이라는 강의가 뭐냐면 원래 무크라는 강의가 스탠퍼드나 하버드 등의 그런 유수의 대학의 강의를 집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강의인데 한국에 들여온 게 K묵이에요. 이거는 이 대학에서 하고 있는 강의를 집에서 직접 듣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 수료증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에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뭐 교등학교 과정이 아니고 진짜 대학에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면접 같은 거 준비할 때는 자네는 왜 이 학과를 선택했나? 라고 이제 질문하시면은 저는 이런 데 관심이 있고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는 평생학습 계좌제라고 해서 이거는 대학교 수준의 강의는 아니에요. 검정고시 과목 그 수준인데 네, 국영수사과 관련해서 어떤 강의를 나 그냥 뭐 문제집만 푸는 게 아니라 강의를 좀 들어보고 싶다 하면은 여기 들어가서 이제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의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그냥 앉아서 이 대학 가야지라고 하기보다는 종합 전형을 선택했거나 면접이 있는 전형을 선택했다면 나는 이런 걸 좀 찾아봐야겠구나라고 지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서류는 간단해요.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그리고 청소년 생활기록부 또는 생활기록부인데요. 일단 합격증명서랑 성적증명서는 갖고 있어야 돼요. 특히 8월에 검정고시 보잖아요. 8월에 검정고시 보면은 우리가 9월에 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내 검정고시 성적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온라인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8월에 검정고시 성적을 대학에 내려면 원서 접수하고 각 대학의 우편으로 다 보내야 돼요. 그래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를 8월에 본 친구들은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개수만큼 뽑아놔야 돼요. 이해되셨죠? 내가 지원하려는 개수만큼 뽑아놓고 접수하자마자 갑자기 막 뛰어가가지고 퀵으로 가서 다 보내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선생님 저는 그냥 9월 15일에 원서 접수할래요. 맨 마지막에 경쟁률 보고 할 때는 이걸 못 보낼 수가 있어요. 며칠까지 들어간 것들만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단 합격증명서랑 성적증명서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 청소년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에는 면접 준비 같은 거 할 때 좀 좋아요. 선생님 저 한 게 없는데요? 했는데 청소년 생활기록부 보면 엄청 많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활동들을 좀 정리해 놓을 때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정이 있느냐 살펴보고 면접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오늘 7월 7일이죠. 7월 모의고사도 있을 것 같고요. 검정고시 수험표도 이제 출력할 수 있습니다. 6월 29일까지 우리 검정고시 원서 접수했고요. 8월에 검정고시를 보게 되겠죠. 검정고시 시험을. 이건 살짝 팁인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8월 성적을 대학에서 못 본다고 했잖아요. 대학에서 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지금 4월에 봤는데 8월에 더 떨어지면 어쩌지? 라고 좀 고민하는 친구들 있죠. 내가 성적 4월에 봤는데 8월에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8월에 만약에 너무 못 봤어. 그럼 그 성적은 내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우편으로 보내지 않으면은 대학에서는 그 성적을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8월에 봤는데 너무 떨어졌어. 그러면 일단 실망하거나 시무룩해지지 마시고 그럼 4월 걸로 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비교 내신 환산해 보시고 내보면 되니까 너무 8월에 부담 갖지 말고 검정고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8월에 너무 부담 때문에 모의를 망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4월 걸로 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류 준비를 진행해야겠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10일까지는 이 서류가 다 마무리되어 있어야 되고 9월에는 수시 원서 접수가 있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모의고사 한번 봐보고 수시 원서 접수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검정고시 합격과 성적증명서 온라인 제공하는 거는 아마 센터에서 알려주실 것 같아요. 센터 보고 따라하면 되고 10월에는 면접 및 논술 전형 10월 중순부터 시작을 하고 수능 준비 마무리 하셔야 되고요. 11월에는 수능이 있어요. 수능 보고 전문대 2차 수시 모집도 있고 면접고사 마저 보면 되고 마지막으로 12월에 수시 합격자 등록하면은 우리의 이 대장정이 마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초입에 있는 거예요. 이 7월. 약간 이 빨간 거 없는 이 초입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나에게 어떤 사건들이 있지? 어떤 이벤트들이 있지를 좀 보시고 이걸 준비해야겠구나 라고 좀 타임라인을 세워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받고 면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접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대학마다 다 달라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1차, 2차 믹스할 수 있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최종으로 본 것만 2차만 내라고 하는 대학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모집요강에 일단 나와 있어요. 모집요강 보시면 되고 대학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모집요강에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대학에 전화해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최종만을 막 고집하는 대학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그냥 본 거네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소수이지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교과 전형 분석이었어요. 아까 보여드린 건. 종합전형으로 더 많은 학교를 갈 수 있다라는 건 충청권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냥 다 비슷비슷하게 갈 수 있는데 그 수도권에는 종합전형으로 더 많이 교과전형으로 선발 안 하는데 종합전형으로만 선발하는 대학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충청권에는 좀 비슷비슷하다. 여기 교과전형 지원할 수 있으면 종합전형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수도권은 여기 있는 대학보다 더 많은 대학이 종합전형으로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좋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냥 수도권 국립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도권 국립대 중심으로 간 친구가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이라고 하는 게 좀 제가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서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합전형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으로 성적 말고 좀 다방면의 활동을 보는 거기 때문에 검정고시 성적은 물론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뭐 9등급이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교과보다는 그 비중이 좀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음. 대학에 들어갔는데 검정고시 한 번 더 봐서 다시 입시를 치른다는 거잖아요. 네,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잣되죠. 네.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편입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편입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긴 한데 그래도 대학에 들어갔는데 다시 선생님 저 다시 입시할래요 하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면접 준비 방법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고 같이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다른 센터에서는 면접 준비 방법을 강의하지 않아요. 따로, 따로 면접 준비 방법을 한 8월쯤에 강의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면접이 너무 이제 중요하고, 우리에게 좀 남은 시간이 좀 있잖아요. 오늘 강의가 길기 때문에, 이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 집에서도 혼자 면접 준비를 좀 할 수 있도록,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서 갖고 와 봤습니다. 근데 면접 준비를 하기 전에, 내가 여태까지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어떤 걸 통해서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내가 한 경험이 있어야지만 말할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말이 안 떨어져요 하면은 말할 게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먼저 경험을 정리를 해야 되고요. 뭐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뭐 했는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좀 개념에 대해서 볼 건데 개별 면접과 집단 면접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것들은 개별과 집단이 혼용되어 있을 거예요. 보통은 개별입니다. 개별 면접은 뭐예요? 면접관 다수, 나 혼자 이거예요. 나 혼자 들어가서 면접에 이제 앉아가지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교가 채택하는 방식이긴 한데 어떤 게 필요해요? 일단 나 말고 다른 친구들이 옆에 없으니까 비교는 안 돼요. 비교는 안 되는데 꼬치꼬치 그 깊이 있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전 이걸 했습니다. 이걸 했나요? 그럼 왜 했나요? 어떻게 하게 됐나요? 뭘 느꼈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 면접을 준비하려면 기본적으로 개인의 성향, 성장 배경, 전공 적합성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나에 대한 이야기를 잘 말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해요. 집단 면접은 어때요? 집단 면접은 나 포함 여러 명이 다 같이 들어가요. 들어가서 면접관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공통 질문을 줘요. 1번 답변하세요. 2번 답변하세요. 3번 답변하세요. 해서 되게 짤막한 것들을 사람들을 좀 비교할 수 있게끔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고 동일한 질문을 기준으로 우월과 열일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목소리 크게 당당하게 일단 그 태도를 좀 중요시해야 되고 내 태도가 좀 사람들이랑 비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세나 시선 처리 같은 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왜 그랬습니까를 계속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내 그냥 경험을 좀 세세하게 말고 좀 표면적으로라도 좀 꺼낼 수 있도록 좀 대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인 면접 유의사항에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거예요. 블라인드 면접. 뭐 공기업 채용 이런 거 할 때 들어보셨죠? 블라인드 면접에서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학교 밖 청소년이었는지, 뭐 어디 학교에 다니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말을 하면 감점돼요. 그래서 면접하러 들어갔을 때 내가 교복 입고 가면 당연히 안 되고요. 전 어디에서 온 누구입니다. 안 돼. 내 이름조차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냥 그 면접장 안에서 내가 뭘 하는지 그것만 판단하겠다는 게 바로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이게 2020년 정도부터인가 엄청나게 강화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면접 보러 갔는데 가번호를 주잖아요. 가번호. 그러니까 가번호 5번이에요 라고 이렇게 주면은 내 이름을 말하지 말란 뜻이에요. 내 이름 말하면 감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누구 가번호 몇 번입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여기서 선생님 10% 감점, 5% 감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에게 5% 감점된 걸 왜 말하는 거예요? 하는데 우리가 지금 면접을 보러 가잖아요. 교과 전형의 면접 보러 가면 교과 성적으로 이제 1차를 걸러지잖아요. 그러면은 0.001점 차이로 사람들이 이만큼 줄 서 있어요. 이만큼. 근데 여기서 우리 5% 깎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라인드 면접을 반드시 면접 준비할 때 준비하고 가야 돼요. 이거 준비 안 하고 가면 갑자기 아무도 궁금하지 않은데 이름을 막 말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반자 처리로 이렇게 모집 요강에 분명하게 말하는 대학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뭐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성명, 출신 고교를 활용해 만든 활동, 프로그램 이런 거 내면은 점수가 깎이고 합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각오를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일단 대인 면접은 시간적 제약이 있어요. 보통 몇 분 정도 할 것 같아요? 답변? 딱 들어. 네, 5분에서 10분? 좋아요. 그런 학교들은 굉장히 나에 대해서 궁금한 학교들이에요. 5분, 10분? 10분까지 나한테 준다? 고마워요. 근데 보통 한 2문제 하고 5분, 3분이면 끝나요. 들어가서 2문제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이만한 나의 이 17년, 18년간의 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거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답변에 그냥 모든 걸 녹여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활용해야 돼요. 면접관 질문부터 일단 답변해야 돼요. 내 얘기 먼저 하지 말고 답변부터 해야 되고 질문을 좀 유도할 수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 시간이 짧으니까. 면접관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이건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저는 이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됐고 이로 인해서 이 활동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럼 면접관이 새로운 정보니까 그럼 그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을 면접관이 이끄는 게 아니라 내가 최대한 그걸 유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답변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인 면접은 아무리 정교화해도 AI 면접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주관적인 판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정보 주는 답변 피해야 되고 뭐 전반적인 인상과 태도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가 영상 촬영하는 걸 제가 앞으로 강조를 할 건데 영상을 면접 답변하는데 영상을 촬영해보고 내 면접 불안이 표출되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자세가 변하는지 표정이 변하는지 목소리가 변하는지는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은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촬영해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스텝, 지원 희망 학교를 분석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제 학교를 정한 거예요. 학교 정하고 원서 접수했어. 그 다음의 상황을 지금 가정한 겁니다. 내가 지원하는 싶은 학교에 모집 요강 보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면접을 볼게요 라는 거를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면접 기초 자료를 작성하는구나. 이건 평가 점수는 반영하지 않네. 그리고 뭐 몇 분, 5분 내외로 면접 보는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 되고 면접 기초 자료나 이런 면접 기출 문제를 이렇게 공개하는 학교가 여러 개가 있어요. 모집 요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이런 거 중심으로 준비해야겠구나 생각하면 되고 면접 절차 나와 있고 복장 규정 나와 있고 가번호가 있구나 이런 것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학별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데 대학마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대학은 공통 문항을 2개를 먼저 공개를 하고 요것만 물어봐요. 요것만 물어보고 여기 안에 다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대학은 비대면 면접이래요. 그래서 동영상 파일을 9일부터 22일 중에서 하루 골라서 업로드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고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거기서 랜덤으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2번, 7번. 3번, 8번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답변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봤어요. 이제 적을 알았어. 이 대학교를 알았으면은 기본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기본 질문. 기본 질문은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기본 질문이에요. 자기소개부터 뭘 했는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기본 질문은 반드시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서 접수 이후에 바로 시작을 해야 되고
만약에 기본 질문을 너무 열심히 준비해서 AI처럼 그 챗GPT처럼 말하는 거예요. 막, 저는 이렇게 했고, 뭐 이렇게 했고, 암기한 티가 나는 경우 감점됩니다. 그러니까 암기해서 감점되는 게 아니라 소통이 아니잖아요. 그건 면접의 소통이 아니기 때문에 감점될 수 있어서 암기한 티가 나는 경우는 좋지 않고 전체를 막 다 잘잘잘잘 외우기보다는 핵심 단어, 핵심 사례 중심으로 게 중요합니다. 기본 질문은 너무 다 똑같아요. 다 질문합니다. 이분께도 질문하고 제가 똑같은 거 다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개성을 살려야 돼요.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넣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이 형성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고,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질문을 추출해봐서 사전 대비가 가능하죠. 이런 리스트가 있을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을 수 있고, 감명 깊게 읽은 도서, 가장 의미 있는 활동, 뭐 학업 역량을 기르기 위해 노력한 예시, 왜 지원했는지, 학과 입학 후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중심으로 끊임없이 질문의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 질문에 답변을 했잖아요. 두 번째는 면접 기출문제를 파악해야 돼요. 면접 기출문제는 대학교마다 이렇게 면접 기출문제가 다 올라와 있어요. 면접 기출문제라고 해서. 거기 클릭해보면은 그 학과마다 다 다릅니다. 학과마다 뭐 국문과는 뭐 올바른 국어 생활이란 이런 것들을 다 질문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기조로 나오는구나 해서 한 5개년치는 파악을 해야 돼요. 5개년치 파악해야 돼서 이런 질문 나오면 이렇게 해야지. 최근 뉴스는 뭐지? 최신에는 어떤 뉴스가 있었지? 이런 거 있잖아요. 최근 중국과 뭐 미국은 어떻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러한 모의 면접을 무한하게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접을 내가 계속 봐야 되는구나. 모의 면접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모의 면접이에요. 그냥 내가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인사하고 앉아가지고 질문에 답하는 것까지를 무한하게 반복해봐야지만 실제로 면접장에 갔을 때 떨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지도했던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면접에는 거의 망쳐요. 너무 떨리니까. 첫 번째 면접 거의 떨려서 막 울고 막 나와서 뭐 어떡해요 막 그러는데 한 6번 보고 나오잖아요. 이제 그냥 당당하게 보러 갔다 당당하게 나와요. 그런 만큼 이 모의 면접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긴장감 있는 상태에서 모의 면접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앞에 계시면 웃음부터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카메라 앞에 세워둔다든지 아니면 나를 잘 모르는 분 앞에 가서 면접을 본다든지 해서 나를 조금 그 상황에 계속 노출시키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개별 연습 영상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기록 버튼 누르고 답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 보고 말하는 건 조금 더 긴장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내가 기출문제 뽑아놓은 거 두고 뭐 과정과 결과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거 좀 쭉 해보고 기록 버튼 누르고 대답해보고 기록 버튼 누르고 봐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조금이라도 향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면접 팁 최종 정리하고 Q&A 받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일단 면접은요,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입사 면접이 아니고 대입 면접이니까 그냥 답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좋은 답을 하려고 하면은 긴장하게 되니까 일단 그냥 질문에 대해서 답만 하고 나오자 이렇게 좀 가볍게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하고요. 지원 학과, 지원 학교의 인재상 찾아보는 것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어 2개 중에 하나 답변을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람을 너무 중요시하는 그런 인재상을 가진 학교는 사람 관련된 지문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인 답변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원 학과와 지원 학교의 인재상 정보 반드시 파악해야 되고, 내가 습관처럼 여러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습관처럼 이런 단어를 말하지 않는가를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중에서 피해야 될 건 뭐지? 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정답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정답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내 말 듣고 싶어서 앉아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막연한 두려움을 좀 없애려면은 작년도 면접 후기 같은 거 찾아보면서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 계속 모의 면접 해보면은 그나마 떨지 않고 울지 않고 잘 대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면 절대 떨리지 않아요. 네, 오늘 그렇게 학교 밖 청소년 대학 입시 현주소라고 해서 입시 전형, 뭐 방법, 일정, 비교 내신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개념적으로 드렸고, 나에 맞는 전형 설명드렸고요. 내가 이제 전형을 선택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모집 요강 활용법부터 학과 선정 방법, 면접 준비 방법, 계획 수립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대학 입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중에서 궁금한 것도 괜찮고, 선생님 저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도 괜찮으니까 입시에 대해서 좀 막연하고 불안했던 것들을 좀 해결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비도 오는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진학 컨설팅 마이유니 대표 강예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